제3장 현실에 대한 불만족. 끝없는 갈망의 수레바퀴에서 멈추는 법. 항상 무언가 부족하다. 지금 가진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좀 더 나은 집, 좀 더 나은 직장, 좀 더 나은 관계, 좀 더 나은 내가 되어야 한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 채워지지 않은 욕구들만 남아있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럴 것이다. 이 불만족은 끝이 없을 것만 같다. 그리고 그 끝없는 불만족 속에서 당신은 서서히 지쳐간다. 이 감정을 아는가?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이 장에서는 현실에 대한 만성적 불만족의 심리적 메커니즘을 두 권의 베스트셀러 심리학 저서를 통해 분석한다. 첫 번째는 존 네이시의 이너프, 불만족의 심리학이고, 두 번째는 글래서의 선택이론을 기반으로 한 현실치료 이론이다. 존 네이시는 영국 타임스지의 저널리스트이자 베스트셀러 작가로 현대인의 만성적 불만족과 물질적 탐욕의 심리적 기원을 추적해온 연구자이다. 그는 2009년 출간된 이너프, 불만족의 심리학에서 끝없이 더 많이 원하는 인간 심리의 미스터리를 원시 본능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이 책은 파이낸셜 타임즈와 인디펜던트의 극찬을 받으며 지속적 행복이라는 허황된 꿈을 포기하고 불만족 또한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역설적 통찰을 제시한다. 네이시가 제시하는 핵심 이론은 원시 본능과 현대사회의 충돌이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인류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할 줄 모르는 문화를 창조했다. 현대 문화는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행하라 부추긴다.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토는 항상 더 많이이다. 그러나 이런 삶은 심각한 결과를 야기한다. 우리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지만 스트레스와 우울증, 신경쇠약 등과 같은 증세로 심하게 앓아가고 있다. 네이시는 인류의 조상이 수렵채집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전시킨 생존 본능이 현대의 과잉 풍요 사회에서 오작동을 일으킨다고 설명한다. 수백만 년 동안 인류는 희소성의 시대에 살았다. 음식은 충분하지 않았고 안전은 보장되지 않았으며 작을 찾는 것은 생존의 문제였다. 이 희소성의 환경에서 살아남은 인류의 뇌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더 많이 확보하도록 프로그래밍되었다. 음식이 있으면 배가 터지도록 먹어라. 다음 식사는 언제일지 모른다. 안전한 동굴을 발견하면 가능한 한 오래 머물러라. 다시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 매력적인 짝을 만나면 놓치지 마라. 또 다른 기회는 오지 않을 수도 있다. 문제는 이 원시 본능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의 뇌를 지배한다는 점이다. 우리는 더 이상 굶주리지 않지만 여전히 폭식한다. 우리는 더 이상 냉수의 위협에 노출되지 않지만 여전히 더 안전한 집, 더 나은 동네를 갈망한다. 우리는 더 이상 짝을 찾기 위해 사바나를 헤매지 않지만 여전히 더 나은 연인, 더 완벽한 관계를 추구한다. 희소성을 위해 진화한 뇌가 풍요의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것이다. 네이시는 이 원시 본능의 오작동이 6가지 영역에서 현대인의 삶을 파괴한다고 분석한다. 첫 번째는 정보 중독, 두 번째는 폭식, 세 번째는 물질적 탐욕, 네 번째는 일 중독, 다섯 번째는 선택의 고문, 여섯 번째는 지나친 행복 추구이다. 첫째, 정보 중독이다. 네이시는 정보 과다가 대마초보다 더 심각한 인지기능 저하를 초래한다고 경고한다. 그는 런던 대학교 연구진의 연구를 인용한다. 대마초를 한 대 피울 경우 IQ가 일시적으로 4점 감소하는 데 비해 문자로 된 데이터를 다루고 이메일을 보내는 상황에 처할 경우에는 무려 10점이 감소한다. 이는 하룻밤을 꼬박 지새우고 나서 두뇌 기능이 저하되는 수준과 비슷하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정보 중독자들이 스트레스와 불면증, 결정장애에 시달리면서도 오히려 더 많은 정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점이다. 신경과학자 데이비드 루이스 박사는 96년 이 현상을 정보 피로 증후군으로 명명했다. 인터뷰 대상자들 가운데 3분의 2가 정보 과다에서 생기는 스트레스 때문에 인간관계가 원활하지 못하고 불면증에 시달리며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머뭇거리는 습관이 생겼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상태에서 오히려 더 많은 정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네이시는 정보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한 실천 전략으로 정보 다이어트, 시간표 짜기, 새로운 습관 발전시키기, 이웃들과 어울리기, 이메일에 방해받지 않도록 주의하기, 헛된 기대 버리기를 제시한다. 둘째, 폭식이다. 네이시는 향후 20년 안에 서구인 대다수가 과체중이나 비만으로 고생할 것으로 추정한다. 그는 시작할 때는 알면서 멈출 때는 모르는 것이 우리 인간의 특징 중 하나라고 진단한다. 지칠 줄 모르는 우리의 음식 섭취 본능에 제동을 걸려면 먼저 그러한 본능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한다. 90년대 들어 과학자들은 먹는 게 어째서 그토록 즐거운지 그 이유를 밝혀냈다. 단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을 섭취하면 우리의 두뇌는 뇌인성 오피오이드라는 헤로인과 비슷한 화학물질을 생성한다. 이는 달콤한 비스킷이 쾌락 중추의 중독성 약물과 똑같은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다. 셋째, 물질적 탐욕이다. 네이시는 값비싼 자동차를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모든 물건을 대표하는 상징으로 분석한다. 하지만 값비싼 자동차를 소유했다고 해도 삶이 더 나아졌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쾌락 적응이라는 용어로 표현한다. 에모리 대학교 연구진이 쇼핑객들의 두뇌를 조사한 결과 상품을 보고 그것을 구입할 생각을 하는 순간 뇌에서 신경전달 물질인 도파민이 분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도파민은 사냥감을 발견한 데서 생기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 그 이상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즉 물건을 사는 행위가 아니라 물건을 갖고 싶다는 욕구가 도파민의 분비를 촉진시킨다. 물건을 구입하고 나면 도파민은 몇 분 안에 자취를 감추고 만다. 그 뒤에는 종종 공연히 물건을 샀다는 후회가 밀려오곤 한다. 이 실험은 물질적 탐욕의 핵심 메커니즘을 명확히 보여준다. 우리가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은 대상 자체가 아니라 대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일시적 흥분이다. 대상이 손에 들어오는 순간 흥분은 사라지고 새로운 결핍이 자리를 대체한다. 이것이 끝없는 소비의 심리학이다. 네이시는 물질적 탐욕에서 벗어나기 위한 실천 전략으로 물건을 사고자 할 때 먼저 9가지를 생각하기, 직접 만들기, 진정한 물질주의자가 되기,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말기,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을 생각하기, 값싼 물건을 부끄러워하지 말기, 특별 세일을 경계하기, 환경을 생각하기, 웹사이트를 경계하기를 제시한다. 넷째, 일중독이다. 네이시는 정신과 의사 브레너의 말을 인용한다. 일중독자들 가운데 처음부터 스스로 일중독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이 환자들의 진짜 문제는 삶이다. 다섯째, 선택의 고문이다. 네이시는 과도한 다양성이 오히려 선택을 어렵게 만들고 만족감을 감소시킨다고 분석한다. 여섯째, 지나친 행복 추구이다. 그는 행복을 직접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오히려 불행을 초래한다는 역설을 제시한다. 네이시는 이 모든 문제의 근원에 원시 본능과 현대사회의 충돌이 있다고 진단하며 이제는 더 많이 해서 충분해로 만족주의라는 새로운 개념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윌리엄 글래서 박사는 20세기 후반 가장 영향력 있는 심리학자 중 한 명으로 전통적 정신분석학에 도전하며 선택이론과 현실치료를 창시했다. 그의 이론은 인간의 행동이 과거의 트라우마나 무의식적 갈등의 결과가 아니라 현재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는 혁명적 관점을 제시한다. 글래서의 선택이론이 제시하는 핵심 개념은 인간의 5가지 기본 욕구이다. 그는 인간은 누구나 생존, 사랑과 소속, 힘, 자유, 즐거움이라는 5가지 기본 욕구를 타고난다고 본다. 이 욕구들은 모두 절박한 것으로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금방 알아차릴 수 있고 한 욕구가 충족되자마자 다른 욕구들이 동시에 혹은 상충하며 인간을 압박한다. 글래서의 이론에서 중요한 것은 욕구 자체와 욕구를 충족시키는 구체적 대상, 즉 바람을 구분하는 것이다. 인간의 욕구는 기본적이고 보편적이지만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바람은 개인에 따라 독특하고 고유하다. 어떤 사람은 소속감을 충족시키기 위해 대가족을 원하고 어떤 사람은 소수의 깊은 우정을 원한다. 어떤 사람은 힘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승진을 원하고
어떤 사람은 전문성 인정을 원한다. 문제는 이 바람이 비현실적일 수도 있고 변할 수도 있으며 서로 갈등을 일으키기도 한다는 점이다. 현실에서 바람을 충족시켜주지 못할 때 욕구 좌절을 경험하며 이때 불균형과 고통이 행동을 하는 동기가 된다. 근래서는 이 욕구 좌절의 순환을 깨기 위해 현실치료라는 구체적 상담 기법을 개발했다. 현실치료의 핵심은 내담자가 더 나은 선택을 하는 법과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법을 찾도록 돕는 데 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던, 우리가 무엇을 했던, 과거에 충족되지 못한 요구가 무엇이든 현재 우리가 행복하고 효과적으로 살 수 있는 삶을 계획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 현실치료의 대표적 상담 모형은 우볼딩 박사가 개발한 WDP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4가지 핵심 질문으로 구성된다. 첫째,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상담자는 내담자의 내적 세계를 탐색한다.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위해 원하는지, 무엇이 충족되지 못하는지, 피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자신과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는지를 묻는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내담자가 원하는 것과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다. 둘째,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담자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자신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삶의 방향은 무엇이며 그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전 행동을 세세히 탐색한다. 현실 치료에서 중요한 것은 과거에 집중하지 말고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다. 과거는 고정되어 있지만 현재와 미래는 변화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내담자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현재이기 때문이다. 셋째, 지금 하는 행동이 원하는 것을 얻는데 효과적인가? 내담자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평가하도록 돕는다. 지금까지 취한 행동으로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확신이 들 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된다. 넷째, 새로운 계획은 무엇인가? 내담자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구체적 행동 변화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도록 돕는다. 근래서 선택이론의 가장 혁명적인 통찰은 인간은 과거의 피해자가 아니라 현재의 선택자라는 점이다. 우리는 흔히 자신의 불만족을 과거의 상처, 환경의 한계, 타인의 잘못 탓으로 돌린다. 그러나 근래서는 단호하게 말한다. 우리가 지금 느끼는 불만족은 우리가 지금 선택하고 있는 행동의 결과일 뿐이다. 우리는 언제든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 네이시와 근래서의 이론은 서로 다른 각도에서 현실 불만족을 분석하지만 두 이론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한 지점에서 만난다. 그것은 욕망의 본질을 이해하고 충분함의 지점을 인식하는 것이다. 네이시의 이론에 기반한 인지-행동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쾌락 적응의 메커니즘을 인식하는 훈련이다. 당신이 간절히 원했던 것을 얻은 경험을 떠올려라. 새 집, 새 차, 새 휴대폰, 승진, 연봉 인상. 그것을 얻은 순간의 기쁨은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는가? 일주일, 하루, 단 몇 시간?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당신은 다시 새로운 것을 갈망하기 시작하지 않았는가? 이것은 당신의 욕망이 끝이 없어서가 아니다. 이것은 인간 뇌의 보상회로가 진화적으로 설계된 방식이다. 쾌락은 일시적이며 적응은 불가피하다. 이 메커니즘을 이해할 때 당신은 새로운 대상에 대한 집착에서 한 걸음 물러설 수 있다. 두 번째는 도파민의 유혹을 식별하는 훈련이다. 에모리 대학교의 연구는 우리가 물건을 사는 행위 자체보다 물건을 갖고 싶다는 욕구가 도파민 분비를 촉진한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당신이 무언가를 강렬히 원할 때 그 감정에 주목하라. 그 흥분, 그 설렘, 그 갈망. 이것은 대상 자체의 가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뇌가 분비하는 신경전달 물질의 화학적 반응이다. 이 욕구는 대상이 손에 들어오는 순간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욕구가 그 자리를 대체할 것이다. 세 번째는 정보 다이어트의 실천이다. 네이시는 정보 과다가 대마초보다 인지 기능을 더 심각하게 저하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한다. 당신이 매일 소비하는 정보의 양을 의식적으로 줄여라. SNS 피드를 무한 스크롤하는 습관을 멈춰라. 이메일을 수시로 확인하는 강박에서 벗어나라. 뉴스 헤드라인에 집착하지 마라. 정보를 덜 소비할수록
당신의 뇌는 더 많은 여유를 되찾을 것이다. 네 번째는 충분함의 언어를 습득하는 훈련이다. 네이시는 현대문화가 우리에게 항상 더 많이를 외치도록 프로그래밍했다고 진단한다. 이제 당신은 그 언어에 저항해야 한다. 이것으로 충분해. 지금 가진 것으로도 괜찮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 이 충분함의 언어는 처음에는 어색하고 낯설 것이다. 그러나 반복해서 사용할수록 당신의 뇌는 새로운 언어에 적응하기 시작한다. 근래서의 선택이론에 기반한 인지행동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욕구와 바람을 분리하는 훈련이다. 당신이 현재 가장 불만족스럽게 느끼는 영역을 떠올려라. 직장인가, 관계인가, 경제적 상황인가, 건강인가? 그 불만족 뒤에는 어떤 충족되지 않은 기본 욕구가 숨어 있는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인가? 사랑받고 싶은 욕구인가? 자유로움을 누리고 싶은 욕구인가? 그리고 당신은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어떤 특정한 바람을 고집하고 있는가? 승진, 결혼, 연봉 인상, 완벽한 몸매? 그 바람이 유일한 해결책인가? 아니면 동일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른 방식은 없는가? 두 번째는 통제의 초점을 전환하는 훈련이다. 근래서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현재 자신의 행동뿐이라고 단언한다. 당신은 타인의 생각을 통제할 수 없다. 당신은 과거의 사건을 바꿀 수 없다. 당신은 경제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선택하는 행동이다. 당신의 불만족 에너지를 통제 불가능한 영역에 쏟고 있지 않은가? 그 에너지를 당신이 실제로 통제할 수 있는 영역, 즉 당신의 선택과 행동으로 전환하라. 세 번째는 WDP 시스템을 통한 자기 코칭 훈련이다. 먼저 자신에게 질문하라.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막연한 성공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엇을 원하는가? 그 원함이 나의 기본 욕구 중 어떤 것을 충족시키려는 것인가? 다음으로 자신에게 질문하라. 나는 지금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 행동은 효과적인가? 비효율적인가? 이 행동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온 적이 있는가? 다음으로 자신에게 질문하라.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증거는 무엇인가? 나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가?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질문하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새롭게 선택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인가? 오늘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변화는 무엇인가? 네 번째는 전 행동의 네 가지 구성 요소를 활용하는 훈련이다. 근래서는 모든 행동이 활동, 사고, 감정, 생리작용의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우리가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것은 활동과 사고이다. 감정과 생리작용은 활동과 사고의 결과로 따라온다. 당신의 불만족 감정을 직접 바꾸려고 애쓰지 말라. 대신 당신의 활동과 사고를 바꾸어라. 행동이 변하면 사고가 변하고 사고가 변하면 감정이 변한다. 존 네이시는 자신의 이론을 몸소 실천하는 사람이기도 하다. 그는 TV와 휴대전화 없이도 21세기를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그는 더 많이 추구하던 시대에서 충분해를 받아들이는 만족주의로의 전환이 개인의 행복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주장한다. 근래서의 선택이론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자유를 선물한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불만족은 당신이 선택한 결과이다. 그리고 당신은 언제든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 과거의 상처, 환경의 한계, 타인의 잘못을 더 이상 당신 불만족의 변명으로 삼을 수 없다. 이 자유는 두렵지만 동시에 엄청난 해방감을 준다. 당신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다. 당신은 선택자이다. 현실에 대한 불만족은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인간의 기본 욕구가 끊임없이 우리를 압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신은 그 불만족과 맺는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정의할 수 있다. 끝없는 갈망의 수레바퀴에서 내려와 충분함의 지점에 서는 법을 배울 수 있다. 네이시는 말한다. 우리는 더 많이 해서 충분해로 나아가야 한다. 근래서는 말한다. 당신의 과거는 당신의 현재를 결정하지 않는다. 당신의 현재 선택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한다. 당신의 불만족은 당신의 욕구가 살아있다는 증거이다. 그러나 그 욕구가 당신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당신은 욕구의 노예가 아니라 욕구를 선택하고 조절하는 주인이다. 오늘 당신은 어떤 욕구에 사로잡혀 있는가? 그 욕구 뒤에 숨은 진짜 갈망은 무엇인가? 그리고 당신은 오늘 그 갈망을 위해 어떤 새로운 선택을 할 것인가? 그 선택을 고민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끝없는 갈망의 수레바퀴에서 한 발짝 내려와 있는 것이다.